이걸 어떻게 원래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 강아지를 만지면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면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강아지도 내 기분이 안 좋은 걸 알고 와서 나를 보다듬어 주는 거예요. 내 옆에 눕거나 내가 울고 있으면 와서 울지 말라고 고개로 이렇게 치기도 하고 내 눈물을 핥기도 하는데 이제는 강아지를 만져도 말하는 게 쉽지 않네요. 목이 너무 메이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 쉬는 거랑 말하는 거랑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말을 해야지 내가 무슨 상태인지를 알 수도 있으니까요. 아까는 글로 쓰려고 했는데요. 글로 쓰는 거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어떤 단어를 써도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할 수 있는 만큼은 했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손이 너무 아파서 쓰다가 그만뒀어요. 쓰는 것보다는 그냥 숨이 조금 차고 코도 조금 막혀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훨씬 표현하기가 나아요. 저는 지금 남자친구랑 강아지랑 셋이서 사는데요. 가끔 이 마음이 조금 마음이 무거워져서요. 내가 이러고 있는 동안 남자친구는 나 때문에 일을 더 해야 돼요. 왜냐면 나는 오늘도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어제 면접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출근을 하라고 했는데 또 다른 내가 일하는 게 싫을까 봐요.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또 다른 데가 일을 하는 게 싫은가 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심장이 너무 뛰니까 약을 먹었거든요. 이 약은 옛날에 의사 선생님이 기분이 너무 안 좋을 때마다 하나씩 먹으라고 준 약인데요. 필요시 약인데요. 그걸 먹었어요. 왜냐면 출근하고 나서 심장이 너무 크게 뛰면 숨쉬기도 힘들고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약을 먹고 조금 진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좀 보다가 약을 먹고 강아지 밥을 주고 남자친구 자는데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고는 양치도 했어요. 왜냐면 속에서 안 좋은 냄새가 올라오니까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입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치를 했는데 양치를 하다가 토를 한 거예요. 왜 토했냐면 아무것도 안 먹고 출근을 하면 내가 너무 힘이 없고 어지럽고 심장이 더 크게 뛸 수도 있으니까 뭐라도 먹자 한 거예요. 원래는 고깃국을 먹으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엄마 친구분이 제가 코로나라고 하니까는 고깃국을 사주셨어요. 저한테 뭐 먹고 싶냐고 하셔서 고깃국을 먹는다고 했는데 지금 일주일째 다 못 먹었어요. 왜냐면 씻기도 힘들고 삼키기도 힘들고 무엇보다 이렇게 그냥 방 안에 가만히 누워서 휴대폰하고 강아지 만지고 의미 없는 영상들만 보면 괜찮아요. 눈물만 조금 날 뿐이지만 그래도 힘들진 않거든요. 근데 일어나선 화장실을 간다던가 아니면 밥 먹으려고 주방으로 걸어가면 심장이 너무 크게 뛰고 숨쉬기가 어려워져요. 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나도 밥을 잘 먹어야지 빨리 낫는데 안 나와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전에는 제가 혼자 있을 때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언제까지 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나는지는 당연히 몰라요. 그냥 밖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요. 그냥 닭이 우는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나와요. 그래도 눈물이 더 이상 안 나오게 다 울면
눈물이 안 나온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울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제일 크게 소리를 내고 가슴을 막 때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래도 끝이 없었어요. 처음이야.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천장을 봤거든요. 그러면 그냥 여기가 컴퓨터 방이에요. 이게 자꾸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 이상한 삐 같은 소리도 들리고요. 그런 거에 그냥 쌓여서 천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뭐 누워 있다가 잠은 안 자요. 그냥 누워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거실로. 누워 있으면 천장을 보고 누워 있으면 코 두 쪽도 다 코가 넘어가고 눈물도 계속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간지럽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소파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물도 이렇게 나가고 좀 누워 있다가 앉으면은 이 조금은 진정이 되는 것 같아요. 진정이 된다고 그냥 이랬다가 이렇게 멈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되긴 하거든요. 그래도 그 순간만큼이라도 진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하나도 안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뭐 약을 먹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바깥 바람을 쐰다던가 나의 감정을 글로 표현한다던가 그런 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웠는데요. 근데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조금 약을 먹고 약발이 조금 돌아서 그냥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기분이 나아졌어요. 약을 먹었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약을 먹고 스스로 기분을 낫게 만들었으니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내 스스로 기분을 낫게 만들면 제 스스로가 참 뿌듯하고 자랑스러웠거든요. 역시 감정도 스스로 조절할 줄 알고 부정적인 게 있으면 딱 잘라버리고 참 잘한다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만큼은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기분이 좀 나아지고 난 다음에도요. 그냥 힘이 없어요. 안 좋은 기분을 해결하는데 모든 힘을 다 쓴 거지요. 지금도 처음에는 글을 쓰다가 들어와서 누워있다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적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켰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한다기보단 그냥 제 영상인데요. 나중에 누군가가 뭐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이 영상을 보여주면 되겠죠? 네,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을 때만 얘기를 했잖아요. 제 지금 기분을 얘기 안 했잖아요. 그거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거를 제가 아까 노트에 써놓은 거를 가지고 와서 읽어드릴게요. 지금 조금 힘이 없거든요. 지금 조금 그냥 기절하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근데 저 엄마랑 전화하기로 해서 이대로 엄마랑 전화하면 엄마가 많이 속상하니까 조금 괜찮아지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일단 책을 가지고 올게요. 책을 가져오는 김에 이 휴지도 가지고 왔어요. 눈물은 휴지로 닦으면 별로 안 좋아요. 휴지 낭비예요. 왜냐면 눈물은 옷으로 닦으면 마르고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콧물은 그게 안 되니까 콧물만 휴지로 닦는 거예요. 근데 이 콧물이 눈물로부터 나온 콧물이다? 그러면 의미 없기는 해요. 근데 너무 간지러워서 못 참겠으면 휴지로 닦으세요. 이게 제가 너무 오래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누워서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온 거예요. 아까 적은 거. 나의 상황, 내가 느끼는 기분의 배경, 내 신체, 육신이 아닌 정신, 영혼의 무게가 느껴질 때, 태어나서 처음은 아니지만 이 느낌이 뭔지 겪어본 것 같지만 언제 느꼈는지, 왜 아무것도 모를 때, 분명 처음은 아니지만 처음 정이 내린다. 내 배경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내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외박을 한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여기가 어디지? 할 때의 느낌. 당황, 이질감, 공포, 두려움, 새로운 정신. 내 어휘력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때의 느낌. 이 모든 건 내가 외박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사라진다.
잠에서 깼는데 엄마 아빠가 집에서 보이지 않던 유치원생? 어린이집 다닐 때? 그때 나이 때 공포, 두려움, 끔찍한 상상, 외로움, 내 애착 인형이나 TV 소리로는 채울 수 없는 허망함. 이 모든 것은 엄마 아빠가 집에 돌아오는 순간 야 너 그만할 다 현관문 도어락이 눌리는 순간 사라진다. 엄마 아빠의 존재가 확실해졌으니 계단을 내려올 때 눈을 감고 내려온다. 마지막 계단이 있는 줄 알고 내딛었는데 없었을 때 마지막 계단을 치다 바닥을 밟을 줄 알았는데 아직 계단이 남아있을 때 눈을 뜨기 전까지의 느낌, 나에게 중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느낌, 발밑에 블랙홀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가상의 손이 내 심장을 주먹질하는 느낌, 눈을 뜨면 서서히 사라진다. 모든 시련과 고난,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체를 알게 되고 배경을 알게 되고 그 순간의 원인 또는 그렇게 될 수밖에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는 순간 남아있던 감정은 연기처럼 날아간다. 느끼고 싶다고 가만히 있는 내가 갑자기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똑같은 상황을 만든다고 해도 나에 따라 달라진다. 눈을 뜨니 부모님이 없었다라는 장면을 생각해보자. 왜 무서웠을까? 어둠,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의 부재 및 행방불명. 나의 상황과 반대되는 TV 속 시끌벅적한 사람들, 괴리감, 나 홀로 남겨진 것 아닐까 하는 의심과 떨쳐낼 수 없는 두려움. 원래 내 생활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 돌아갈 수 없다면 이곳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의무감. 만약 그때 틀어진 TV가 자연 다큐였다면, 엄마 아빠가 남겨놓은 쪽지를 발견했다면, 잠이 너무 와서 그냥 자버렸다면, 혼자였을 때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볼 생각을 했다면, 같은 사람이라도 다른 여러 사람들과는 서로 반응이 다르다. 다른 존재니까. 하지만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 또는 1분 전의 나와 1분 후의 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같은 존재일까? 다른 존재일까? 아직 실체를 확인하지 않은 건 아니다. 실체를 알아내려고 이런 쓸데없는 과거의 느낌을 끌고 오는 것이다. 분노, 우울, 무력감 이런 단어들로는 표현할 수 없다. 상황을 예로 들어야지만 가까워진다. 이렇게라도 해야지 내 눈물의 원인을 알고 실체를 알면 갑자기 사라질 수 있으니까. 연기처럼 붙잡을 수도 없게 날아가서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내 몸은 무겁다. 공간이란 공간에 물이 가득하다. 몸을 움직이면 출렁거린다. 출렁거리는 파도 위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는 것과 같다. 가만히 있으려 한들 내 의지와는 상관없다. 파도치는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 힘도 없다. 남들은 노력해서 다리 지지대를 만들고 서로 껴안고 부둥켜 안으며 거친 파도를 버텨내지만 나는 몇 번을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반복한 뒤 그냥 물 위를 떠다닌다. 서 있기 힘들다. 누워있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코와 눈으로 짠 바닷물이 들어와 눈물이 나와도 힘들지 않다. 오히려 서서 눈물을 참는 것이 배는 지친다. 이것이 내가 결정한 방법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내 몸은 가볍다. 나를 이루는 것들이 구멍에서 빠져나온다. 토를 하면 내 힘도 같이 목구멍으로 빠져나온다. 빠져나오지 않게 전신의 힘을 다 쓰더라도 토를 하기 전까지 나아지는 건 없다. 그저 미련일 뿐이다. 참는다고 참아질 힘이면 이미 난 강하다. 힘은 내 몸에서 빠져나와 하수구로 들어간다. 몸에 조금 남은 힘도 먼저 나간 힘을 사랑하는지 계속 나와 하수구로 향한다. 의지도 함께 나간다. 힘이 없어도 의지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도 남은 힘이 없으니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나간다. 차라리 하수구 속 힘을 따라 나간다. 그걸 지켜보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언젠가 자신도 나갈 수 있지 않겠냐며 온몸의 피가 여기 위, 그리고 머리, 목구멍으로 쏠린다. 하지만 나갈 수 없다는 걸 알고 화낸다. 심장이 화내면 진정시키기 어렵다. 뇌랑 심장은 사이가 안 좋으니까. 하지만 이번만큼은 뇌도 나가고 싶다. 하수구로 향하고 싶다. 구멍나지 않은 내 몸의 조직체들이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내 몸에 남아있겠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모두 나간다. 뒤로 돌아보지 않고 모두 하수구로 향한다. 이걸 읽으니까 갑자기 너무 잠이 오고 지치네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따라 삐 하는 소리가 조금 더 거슬리는 것 같아요. 원래 신경 안 쓰려고 하면 신경이 더 써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경 안 쓰려고 노력해봤자 신경 더 쓰게 되니까 그냥 냅두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 피 소리를 싫어하는지. 지 피 소리 내는데도 제가 이거 읽는 동안 짜증났을걸요? 쟤는 뭔데 저거 저렇게 읽는 거야? 이러면서. 저는 갑자기 삐 소리가 멈췄어요. 이렇게 하면 들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들리네요. 반대쪽으로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가 이 카메라를 켜서 삐 소리가 어떻게 하면 안 나는지 알게 되었어요. 좋네요. 영상을 켜기 전보다 지금이 더 나아요. 그럼 일단 저는 엄마랑 전화도 해야 되고 강아지도 만지면서 라이온킹을 보기로 했어요. 남자친구가 라이온킹을 좋아하는데 저한테 한번 보라고 했거든요. 루미큐브 엄마랑 전화하고 루미큐브 한 판 이길 때까지 한 판만 하고 그리고 라이온킹을 보고 조금 자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제 얘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